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에이전트를 한번 저희가 구축해 봤는데요. 오늘은 컴포넌트 오브 랭그래프라고 해서 랭그래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능, 기초적인 기능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랭그래프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다룰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고 세밀하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랭 그래프라는 이 기술을 이용하면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에이전트가 이제 시작을 하면 툴을 이제 선택을 해서 가져와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끝나면 엔드 조건을 만족하면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리고 또 옆에 보면 에이전트가 똑같이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면 툴을 선택할 것이냐, 툴이 없다면 자기가 판단해 내가 쥐어준 검색하는 툴이 없다면 그냥 바로 생성하고 끝낼 것이냐.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검색을 통해서 뭐 일정한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다시 써서 생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바로 생성을 할 것이냐,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도 나누어져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4가지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한번 여기 보이는 간단한 걸 구축을 할 건데, 구축을 할 때 뭐 좀 재미있게 하려고 음식 레시피를 정해진 툴을 놓고 정확한 그 음식 레시피만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모른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면 다른 이제 답변을 하는 뭐 그런 에이전트를 디테일하게 한번 좀 컨트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드스랑 툴스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 보면 코드예요. 간단하게 워크플로우 애드 노드 해가지고 이렇게 노드를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툴도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노드는 각기 특정 역할을 가진 뭐 개별 에이전트를 나타내거나, 이러한 에이전트는 계획 수립, 작업 실행, 결과 검토 또는 전문 도구 활용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애드노드라는 요 함수를, 객체를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애드노드를 해서 노드들을 다 이렇게 쌓는 거예요. 이렇게 내리면서 여기 툴주도 넣고 일단은 막 집어넣습니다. 그거에 대한 연결은 이제 엣지라는 부분에서 하게 됩니다. 애드 엣지 툴에서 에이전트로 이렇게. 엣지는 에이전트 간의 동적 연결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연결은 상황에 따라 적응하며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에이전트를 통해 정보를 순환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엣지를 통해서 노드를 애드 노드로 다 더한 다음에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디셔널 엣지스는 이제 조건부 노드입니다. 이 그래프 내부에서 특정 조건이나 기준에 따라 실행 흐름이 결정되는 의사결정 지점을 나타냅니다. 뭐 add conditional edge, 여기서 보면 에이전트 노드에서 밑으로 이제 should continue라는 게 뭐냐면, 이 위에서 에이전트 엣지가 요 툴즈를 갈 거냐, 두 개가 있죠. 툴즈를 갈 거냐, end를 갈 거냐, 리트라이브에서 리와이트 갈 거냐, 제너레이트 갈 거냐, 아니면 에이전트에서 여기 툴즈 리트라이브를 갈 거냐, 제너레이트를 갈 거냐, 이렇게 도식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입니다. 상태는 전체 그래프의 노드 간에 이제 노드와 노드를 엣지로 이어주고, 그 다음에 조건으로 라우팅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요. 돌릴 수도 있고요. 다시. 그래서 전체 그래프에서 노드 간에 전달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상태라고 하고요. 뭐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그 워크플로우를 이니셜라이즈 할 때 이 스테이트, 이제 어떤 데이터 값들을 계속 노드 간에 유지시키고 관리하면서 전달해 줄 건지, 그리고 거기 노드 안에서 함수의 기능별로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한 정보들을 여기다가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프가 흐르는 동안요. 네, 여기까지 이론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 홈페이지도 나오는데 제가 좀 다듬어서 글을 적었는데, 이제 랭 그래프의 주요 기능 지원 5가지가 있습니다. 사이클 및 분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이클을 돌릴 루프를 내가
호출한 거에서 또 호출하고 그 다음에 또 갔다가 또 호출하고 뭐 이렇게 어떤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도 루프를 돌릴 수도 있고요. 조건문을 통해서 라우팅을 통해서 나 분기를 태울 수도 있고요. 그 지속성 이제 스테이트거든요. 그래프의 각 단계 후 자동으로 상태를 저장합니다. 그래프 실행을 언제든지 일시중지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하여 오류를 복구. 휴먼 인더 루프, 그 사람이 이 루프 안에 들어와서 코딩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고 이전 값으로의 그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속 가능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휴먼 인더 루프 그리고 에이전트가 다 계획한 다음 장원을 승인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그래프 실행을 갑자기 어떤 기준에 맞게 중단도 할 수 있습니다. 휴먼 인더 루프 스트리밍도 지원하고요. 이거를 이제 다 대표적으로 패스트 API에 합쳐서 인티그레이션해서 서비스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합니다. 랭체인과의 통합. 랭그래프는 랭체인 및 랭스미스와 원활하게 통합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랭스미스로 랭그래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랭그래프에 좀 초점을 두고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랭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각자 설치를 하시고요. 저는 이미 설치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빨리 됩니다. 네, 그 다음에 py.env랑 랭체인 오픈AI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LLM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선택해서 공식 가이드를 보고 맞춰서 쓰시면 문제든지 바꿀 수 있고요. 지금은 저랑 에이전트 만들 때 오픈 API를 쓰려고 합니다. 챗 GPT API를 쓸게요. 일단은 import OS 그 다음에 from.env import load. 저는 이미 바깥에 .env 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들고 올 겁니다. 그냥. 네, load.env로 들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 API를 가져와서 바깥에 적어놓은 것과 똑같이 키값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이파이썬이니까 여러분들이 확장자를 추가로 까시면 됩니다. 아이파이썬 주피터를 여기 까시면은 바로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확장자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널도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러분의 컴퓨터 이런 거를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면 랭체인 에이전트 만들기 처음 부분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에러 처리를 먼저 하고요.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주석도 달면서 같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 치다 보면 뭘 하는지 모르실 때가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근데 주석을 하거나 말로 하다 보면 한 줄 한 줄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한 셀 한 셀별로 이제 실행을 해서 에러가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API를 가져왔고요. 제 API 키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API 키를 잘 가져오시면 됩니다. .env로. 네, 이제 타입 힌팅을 다 할 건데요. 어떤 데이터인지 네, 표현을 할 겁니다. 데이터 값인지. 랭체인 언더바 포 메시지스 기본 제공해주는 그 메시지스를 쓸 겁니다. 휴먼 메시지. 기본 제공되는 툴도 쓸 거고요. 저희의 아주 숏텀 메모리 관리를 위해서 체크포인트 랭체인에서 기본 제공하는 체크포인트 랭체인이 아니죠. 랭그래프에서 체크포인트를 메모리를 가져올 겁니다. 메모리 세이버 랭그래프에서 그래프를 만들 때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져올 겁니다. and state 스크립트 메시지스 스테이트. 네, 이거 기본적인 것들 가져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얘네들 다 까보고 나중에 실제 정의하고 싶으시면 정의해서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사전에 제공되는 이런 툴을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한 클래스들을 다 가져옵니다. 네, 자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다 가져왔고요. 에이전트가 사용할 도구를 먼저 정의하겠습니다. 네, 음식을 추천하는 도구를 먼저 정의할 거고요. 들어오는 것은 음식 메뉴 DC가 들어올 거고 스트링 타입으로 들어올 겁니다. 네, 근데 이게 파이썬은 파이단틱을 쓰지 않는 이상 그냥 이게 힌팅이기 때문에 강제성이나 에러를 발생시키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쓰면 이렇게
보기가 편하니까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이제 레시피인데요. 레시피는 제가 그냥 딕셔너리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스. 네, 레시피는 뭐 일단 파스타 요렇게 토마토 파스타입니다. 불고기는 요렇게, 그 다음에 샐러드는 요렇게, 이런 레시피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딕셔너리에서 가져올 만한 DC 이게 메뉴들이 없으면, 이 키값들이 없다고 만약에 엔지니어가 판단을 하면 값을 저장해 줄게요. 네, 이제 도구 리스트로 만들어 주고요. 레커멘드 레시피를 얘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변수로 활성을 하고 툴 노드를 생성할게요. 네, 그냥 툴즈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기본적인 레시피 관련된 정의된 함수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 에이전트가 얘를 사용하는 순간 요 세 개 중에 있는 레시피가 키가 없다면 뭐 죄송하지만 해당 레시피의 유리를 찾을 수 없다고 이 함수 툴이 작동을 할 겁니다. 근데 에이전트가 얘를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요, 그래서 얘를 다시 리스트에 넣어서 툴즈로 바꿔주고, 리스트 데이터 타입 형태로 툴 노드에다가 툴즈를 넣은 다음에 툴 노드를 생성을 완료합니다. 다음 작업을 진행할게요. 자, 모델을 GPT로 지정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어차피 테스트니까 제일 저렴한 모델인 옛날 모델을 3.5 모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이름은 그냥 바꾸시면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요거 입력을 하면 지원되는 모델명이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여기서 모델을 선언해 주면서 툴까지 같이 넣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컨디셔널 엣지를 정의하기 전에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함수를 정의하겠습니다.
얘는 반환값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툴스를 반환하거나 AND를 반환하거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다가 스테이터스 이제 스테이트라는 게 들어오면 스테이트의 메시지스 키를 갖고 있는 밸류 값을 여기다 넣어준다는 뜻이고요. 아직 저희가 스테이터스를 정의를 안 했습니다. 이제 바로 밑에다가 정의를 할 거기 때문에 밑에 정의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네, 메시지의 제일 마이너스라면 제일 최신 정보죠. 제일 최신 정보. 제일 마지막에 보낸 메시지를 담아주고요. 네, LLM이 도구 호출을 만약에 하면 라스트 메시지가 툴 콜스라는 게 있으면 return tools 자, 그렇지 않으면 중지한다는 건 사용자에게 바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부분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운표는 없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자꾸 빨간 줄이 떠서 네, 다운표 없이 그냥 이렇게 이 얘로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정의된 대로. 그리고 정의했고요. 모델을 호출 함수를 정의해보겠습니다. 정의한 메시지 스테이트. 네, 메시지 쓰이는 것도 여기다 메시지스에 넣어준 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응답을 구해올 겁니다. 네, 메시지스를 호출하고요. 기존 이제 목록에 얘를 추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얘를 부른 다음에는 다시 이 리스폰스 값을 메시지라는 키로 딕셔너리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메시지스 키 값으로 다시 리스폰스 값을 이리스트화해서 키밸류 딕셔너리 형태로 돌려주고요. 자, 이제 한 번에 쭉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그래프 정의. 웬 그래프잖아요. 네, 새로운 그래프를 정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워크플로우라고 많이 줬고요. 일처리 순서, 그래프, 여기다가 저희가 기본 제공하는 메시지 스테이트를 넣어주려고 합니다. 메시지 스테이트는 여기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요게 무슨 말이냐면 타입이 이미 정해져 있고 여기는 어떤 메시지든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이건 리듀서 함수라고 여기다 메시지스를 이제 더할 때마다 얘가 자동 호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add 메시지스를 들어가면은 또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팅 한다. 기존에 있는 아이디로 정의된 것들을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해줍니다. 업데이트란 즉 추가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그젬플도 잘 나와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메시지 1, 메시지 2 이렇게 애드 메시지가 알아서 호출이 돼서 자동으로 넣어준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좀 뒤로 돌아가고요. 이거는 자, 이제 반복할 노드를 정의를 할 건데요. 워크플로우 좀 처음 PPT에 봤던 코드입니다. add node agent core model workflow add node tools tool node. 네, 둘 다 이제 노드를 정한 겁니다. 노드를 정했는데 이 노드의 이름은 에이전트인데 얘를 노드를 실행시키면 콜 모델이 호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콜 모델이 호출돼서 모델을 그냥 콜하는 거죠. 네, 콜해서 이제 스테이터스 이제 메시지 스테이트는 이제 메시지스랑 아까 보면 add 메시지 이렇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리스트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스를 가져와서 모델.invoke 호출하면 이제 응답을 받아오게 되고 응답에다가 다시 메시지스를 계속 업데이트 쳐준다고 더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메시지스를 받아서 마지막 메시지스의 에이전트의 판단이 이 라스트 메시지에 툴 콜 이게 있으면은 리턴 툴로서 해서 아니면은 엔드로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개의 노드는 더 했고요. 진입장입니다. 에이전트 노드로 설정을 하고요. 이거를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시면은 그 맨 마지막에 설계 도면을 보일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설계 도면을 먼저 그리고 코드를 조합하는 게 빠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워크플로우가 랭 그래프죠. 셋, 그 다음에 엔트리 포인트 지정, 시작 포인트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 포인트 첫 진입 지점은 에이전트입니다. 자, 우리가 요거랑 요 키 값이랑 같아야 돼요. 이 앞에 값이랑 요 앞에 값이랑 같아야 되고요. 이제 조건 보호 경로를 추가할 겁니다. workflow add conditional edges. 자, 이제 먼저 시작 노드를 정의합니다. 뭐 에이전트라고 정의했는데 이거는 어디다 붙여도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기능들에 대해서는 다 에이전트 막 박아놓고 에이전트 툴즈로 먼저 시작하면은 작동이 잘 안 되니까 대부분 에이전트가 먼저 뭔가 발동을 하겠죠. 아니면 그 전에 뭔가 전처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진입 포인트가 끝나면 얘는 이제 어디다가 이제 엣지를 칠 거냐라는 건데 그 그림은 아까 PPT에서 봤던 그림입니다. 다 만들고 조금 더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죠. 자, 에이전트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분기를 칠 겁니다. 에이전트. 자, 다음으로 어느 노드가 호출될지 결정할 수 있는 함수. 처음에 should continue를 여기다 입력을 하고요. 자, should continue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요겁니다. 요거 이 함수 에이전트 다음에 얘가 호출이 돼요. 얘가 호출이 되는데 두 개예요. 만약에 에이전트 마지막 메시지가 툴콜이 있으면 툴즈 노드 요 노드를 실행을 해서 툴 노드 요거를 실행합니다. 요거는 이거죠. 예.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막 도구들을 쌓아놓고 하나하나 뭐 툴 정하고 노드 정하고 진입 포인트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로직을 분기할지 이렇게 정하시면 생각보다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상수 리터럴 타입 힌팅을 쓰는 거는 이게 뭐 한 개, 두 개지만 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뭐 돼도 됩니다. 근데 노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에 맞게끔 이렇게 그림이 분기가 쳐질 테니까. 그래서 그거는 한번 설계를 해보시면 점점 늘 거고요. 그림을 먼저 그려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코드는 떼가지고 하나하나 붙이면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대로 처음부터 다 쳐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툴즈에서 이제 여기는 에이전트로의 일반 경로 추가입니다. 이는 툴즈가 호출된 후 에이전트 노드가 다음에 호출된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 툴즈를 호출했다고 칩시다. 자, 툴즈 다음에는 또 에이전트를 호출할 거예요.
루프니까요. 자, 툴즈 노드 다음에 뭘 호출할 거냐면 또 진입점으로 갈 거야. 에이전트. 요거랑 똑같아야 돼요. 요거 에이전트. 그 에이전트가 콜 배달 하면은 또 작동을 하겠죠. 네. 툴즈가 선택이 되면 이 툴을 들고 에이전트가 가서 실행을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 하면은 랭 그래프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필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이 스테이터스가 있지만 메모리라는 기능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롱텀 메모리가 있고 숏텀 메모리가 있는데 롱텀 메모리는 RDB를 써도 되고요. 뭐 롱텀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RDB를 쓰거나 아니면은 벡터DB에서 뭔가 어떤 특정 값으로 가져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간단하게 숏텀 메모리를 할 겁니다. 기본 제공되는 거 쓸 거예요. 네, 이제 메모리 하나 만들어주고 체크 포인트 아까 들고 온 거. 체크 포인트 메모리 세이브. 근데 시스템으로 가면 이렇게 안 쓰겠죠. 뭔가 RDB에 저장해서 빼놨다 껐다 하면서 영구 저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컴파일을 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자, 이걸 앱이라고 할 거고요. workflow.compile 마지막 체크 포인터에 체크 포인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까지 완료가 잘 됐습니다. 자, 그럼 완성됐는데 한번 어떻게 완성됐는지 그림으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만든 구축을 한 거예요. 이 앱을 그래프를 얻어서 여기 디스플레이에 뿌려줄 수 있도록 나타낸 거고요. 여기 보면은 에이전트가 툴이 에이전트를, 그리고 에이전트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뭔가 이제 리스폰스를 받겠죠. 그러면 생성이 완료가 되면 엔드, 얘가 툴 콜을 또 안 할 거예요. 대부분 툴 콜을 또 안 하면 엔드로 가서 엔드로 끝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코딩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조건이랑 그 다음에 그 조건에 대해서 양쪽으로 이제 붙일 때 이렇게 조건문 쓸 때 이렇게 씁니다. additional condition 엣지. 그 다음에 어디 시작 노드는 여기고, 그래서 어떻게 판단할 건데,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터스의 메시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얘면 툴로 아니면 중지, 사용자에게 바로 보여주고 끝나는 형태의 구조가 됩니다. 네. 몇 번 스스로 해보시면 뭐 여기다가 조건을 달았는데 툴하고 애들을 쓰면 뭐 몇 개 더 달면 되겠죠. 노드도 더해서. 그리고 그 밑에 또 조건을 달면 되겠죠. 툴 밑에. 근데 얘네들은 이제 에이전트가 아니니까 에이전트 모델을 바꿔가지고 콜링해가지고도 그 다음에 어떠한 조건일 때는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코딩이 작성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실행 좀 해볼까요?
에이전트와 상호작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출해라 인복 하고 메시지스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 파스타 레시피라고 한번 물어볼까? 파스타 이렇게 파스타. 네, 파스타 레시피 알려줄래? 설정 값들은 이제 넣어주겠습니다. configurable이 키 값이고 여기다가 thread id를 넣고 네, thread id 초기 값은 100이고요. 이 thread id가 같다면 이전에 있던 대화 내용이 메모리에 저장이 됐을 거고 그거에 맞춰서 답변을 할 수가 있거든요. 메모리 세이버 얘를 쓴 이유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쇼텀밖에 안 돼요. 일단 그래도 맨 마지막으로 요거를 실행이 잘 되면 콘텐츠를 뽑아봐야죠. 파이널 스테이트 메시지스 맨 마지막 기에 콘텐츠 네, 이렇게 하면 죄송하지만 파스타 레시피를 다른 요리에 대한 레시피를 알려드릴까요? 불고기 한번 해볼까요? 스레드 아이디를 2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자 스레드 아이디를 다른 데서 하나 쓰고 있어서 네 200으로 바꾸니까 바로 되네요. 한번 다시 네 이렇게 나옵니다. 파스타? 네, 여기 나오는 재료들은 위에 나오는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파스타는 토마토 소스, 올리브오일, 마늘, 면이고요. 소고기, 간장, 마늘, 고기 볶아달라. 불고기는 그다음 불고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토마토 소스, 마늘, 면. 네, 약간 그 제너레이트 하면 이런 식으로 약간 자연스럽게 바뀌죠, 계속. 그 다음에 불고기. 네, 소고기, 간장, 설탕, 마늘 볶아라. 네, 뭐 없는 부분을 이제 테스트하면요. 100 제육볶음 네, 찾을 수 없다고 하죠. 툴을 콜하니까 왠지 레시피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서 이렇게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모든 음식 메뉴가 들어가면 레시피를 네, 최신
네, 죄송합니다 라고 하지만 바로 제네레이트를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불고기 파스타 또 뭐가 있었죠? 샐러드가 있네요. 샐러드 비슷한데 좀 다른 의미죠. 네, 성분을 알려달라 했는데 예, 조금 더 디테일한 조정이 필요한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 되진 않아요. 그래서 샐러드 레시피 하면 뭐 그대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스레드 아이디를 200으로 고정했잖아요. 그러면 메모리에 아직 남아있을 텐데 컴퓨터가 안 껐었으니까 여기다가 이전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네,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저장된 거 불고기 물어봤고, 그 다음 파스타, 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뭐 레시피 전에 물어봤다 그러니까 다음 물어본 게 줄줄이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랭 그래프를 기초적으로 네 가지 컴포넌트 기반으로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네, 다들 이 랭 그래프를 잘 만드셔서 요 컴파일해서 이 객체가 중요한 거죠. 이 객체를 잘 호출하고 이제 담아가지고 하면은 이제 서버에서도 다 인티그레이션해서 에이전트 기반의 무언가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